선택 오늘의 종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주 주요 시장 특징과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주간으로 볼 때 나스닥이 2.34% 하락, 다우가 1.14% 하락, S&P 500 1.39% 하락을 했습니다. 주중 저점이 나스닥이 5%, 그리고 다우가 3.5%, S&P 500이 4%였습니다. 반등을 약 3% 정도 한 거예요. 저점이 상당히 낮았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2% 이상, 그리고 다우와 S&P 500이 1% 이상 상승하면서, 즉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하단 부분으로부터 반등을 하면서 지난주에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됐던 것은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4월의 CPI, PPI 상승으로 인해서 우려의 변동성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하락폭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아크 이노베이션에서 운영하는 아크케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일부 종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성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37% 하락해서 3,15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이 1.18%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특히 대만이 지난주 중에 급락을 했습니다. TSMC와 함께 길주들이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 전에 대만이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딥백오데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몰이 확대되고 이것이 시장을 하락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MSCI 정기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지수와 그리고 국내 지수 변동률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이슈들과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최근에 비해서 그렇게 네. 강력한 이벤트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국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기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일 날 중국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 그리고 투자, 소매 판매의 경기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20일 날 중국이 LPR 발표를 합니다. 대출 우대 금리이고 실질적인 중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중국은 LPR을 그동안에 동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경기에 따라서 유동성을 보강했다, 다시 줄였다,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장 별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만일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시장의 섹터와 종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중국의 경기 지표와 그리고 LPR 결과 발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19일 날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물가와 그리고 금리에 따라서 향후 타이퍼렉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의사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선물없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만기예요. 그래서 파생상품 만기일 때는 파생상품과 연관된 거래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과 그리고 미국은 동시 만기이다, 이것이 미국 시장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휴장이 수요일 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21일 날은, 매월 21일 날은 20일까지의 수출 동향이 나오죠. 이것에 네. 따라서 섹터와 종목별로 수급이 변화가 돼요. 이번에도 이제 이번 주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정치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의 이슈가 이번에 나오겠죠. 하나는 반도체 섹터에 관련 이슈가 나올 그렇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백신 관련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와 백신 관련된 바이오 관련 섹터들이 이번 주에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들과 이벤트들 체크해 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주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주간 시장은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지난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사실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CPI나 PPI에 인한 변동성이 좀 다소
우려가 불식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에 힘을 받아서 그리고 차트로 보더라도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당분간 좀 박스권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시황 속에서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본다면 작년 9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1월 11일 이후에 3월 한 중순까지 약 2개월 동안 다 각 2개월이었는데요. 조정의 박스권 조정이었죠. 그런 박스권 조정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하단 부분에 있으면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5월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금융과 유틸리티를 매수하고 그리고 IT와 경기 관련 경기 관련주 중에서 급등주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네. 기관들은 내수 소비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경기 관련주 중에서 급등한 주식은 매도하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경기 관련주 중에서 급등한 종목도 좀 이제 팔아나기 시작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 소비나 금융 유틸리티와 같은 다소 보수적인 쪽으로 그동안에 거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 주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에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주춤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이 주춤하다 보니까 신고 지수를 내지 못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반도체 섹터가 왜 이런가라는 걸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P와 Q가 있는데 생산량과 그리고 가격이 있는데 네. P는 가격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출 생산량은 이제 계속해서 그 동안에는 이제 증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이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바이든 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각국이 증설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증설을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냐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도 한측으로 있지만 실은 이렇게 증설을 계속 한다는 것은 이후에 수요를 생각을 하면서 그 성장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때 다소 지금 이렇게 주춤거리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들은 계속 성장 섹터에 있다라고 우리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잠깐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약한 sek터가 어디냐면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가장 약하고요. 그것은 뭐 지금 경기 민감주가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가장 약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경기 사이클에도 연동할 수 있는데도 약한 데가 어디냐면 반도체입니다. IT가 가장 지금 약한 국면에 좀 들어가 있어요. 네. 그 국면 속에서 제약바이오를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도 좀 꺼려지죠.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뒤로 빼고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뭐 다음 기회에 또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자꾸 경기 민감주 쪽을 얘기를 하고 뭐 여행주 얘기하고 이때 이거는 뭐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지만 그동안은 먼저 올랐다가 쉬었던 성장주 중에서 반도체와 IT 섹터, 이 섹터는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IT 대표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LG노트,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거의 뭐 한 달 이상 기간 조정과 그리고 가격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 신규로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의 저점 타이밍이나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이런 IT 대형주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준을 명확히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 지수하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우리나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요 차트를 보면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건 여기의 방향으로 어떤 건 저기의 방향으로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단순화시켜서 시황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섹터와 종목으로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